아모르파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일상을 경험했어요.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 24시간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을 생각할 때 교육도 점차 온라인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온라인 교육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작년에 이루어진 온라인 교육 방식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려면 컨텐츠에 대한 연구도 그리고 또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원책도 많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작년에는 온라인 수업을 일시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발전보다는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논의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간 이루어졌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 또 학교나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걸 좀 알고 계시면 새학기 특수교사나 담임교사와 올해의 등교 이야기를 논의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해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경 갑자기 특수학급 아동들에게 등교일이 늘어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0월 7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국회의원이 장애아동이 긴급 돌봄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말을 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재연해 볼게요.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의 경우 어떠했는지 참고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긴급 돌봄을 교육청, 학교장 재량에 맡기다 보니 어떤 학교는 장애 아동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었기에 막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교육 지원과 돌봄을 가족이 책임져야 했고 아이들의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긴급 돌봄보다는 대면 수업을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온라인 수업은 아이들이 참여하기도 어렵고 수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어머님, 원반 수업은 힘드시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배려를 듣기도 합니다. 안전을 이유로 장애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잃어버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1학기 때 온라인 교육 지원과 돌봄이 부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른 교육 컨텐츠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녹화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상세 보기란에 주소줄을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국정감사 후 시도교육청은 거리두기 1, 2단계일 때 장애 아동들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게 돼요. 그러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요.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학생을 특수교사에게 떠넘기지 마라. 일반 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특수교육 학생에게만 대면 수업을 제시한 것은 차별이다. 개별화 교육 외의 영역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무라고 명시하여 특수교사를 돌봄 업무에서 제외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논란이 일게 되었느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장애 학생들이 돌봄에서 제외된다는 거였잖아요. 왜 돌봄에서 제외되었냐 하면 돌봄교실에 장애 학생을 돌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거부한 거였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장애 학생들은 등교해서 특수교사에게 수업을 받아. 그러면 수업 시간 동안 학교에 있게 되니까 긴급 돌봄을 받을 필요가 없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긴급 돌봄에서 장애 아동이 배제됐던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런데
특수교사는 입장이 달라요. 평시일 때 아이들은 국어나 수학 시간에 특수학급에 있고 다른 시간에는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통합학급에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등교한 아이들은 특수학급에서 2교시 수업을 하고 다른 시간은 온라인으로 통합학급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교한 이 아이들의 몸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면 통합학급의 온라인 수업을 특수교사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집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2교시 이후에는 하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초에 돌봄 공백 때문에 특수아동의 등교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교시를 수업하고 하교시킬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아이들이 등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내내 특수교사가 책임을 맡게 되는 거예요. 보통 특수학급은 3명에서 7명 정도의 아이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특수학급에 머무르게 된다면 개별화 교육을 하기도 어렵고 통합학급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받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특수교사들이 보기에 교육청에서 말한 장애 아동의 등교 원칙은 장애 아동의 긴급 돌봄을 떠넘기려는 꼼수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사의 노동권을 말하는 단체인 교원노조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때 복개의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교육부의 입장과 교원노조의 입장을 제게 전달하시면서 아이의 등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오셨어요. 저는 매일 등교하고 싶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시수인 2교시씩 학교에 머무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복개의 학교는 특수학급 내에서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적었고 또 아이도 저도 등교하는 걸 더 좋아해서 일단 매일 등교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긴급 돌봄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 2교시씩만 특수학급에서 머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택은 교육청의 지침을 지키면서도 교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나 선생님과 갈등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과밀학급이거나 부모님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12월 중순쯤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졌죠. 교육청에서는 유, 초, 중, 고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전국 특수교사 노조가 반박 성명서를 발표해요. 3월부터 변함없이 대면 수업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학생의 생명보다 중요한 돌봄과 교육은 없다. 원격 수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을 강행하게 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장애 학생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예산을 제공하라. 돌봄에 지친 부모에게도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이 다소 있는 성명서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교육부는 2020년 장애 학생에게 IEP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라. 장애 학생이 적절한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대면 수업을 시행하라. 학생의 교육받은 권리를 포기하고 교사의 건강권만을 주장하는 일부 교사 집단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교사도 부모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올해에도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에 온라인 수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올해에도 제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서로의 입장을 알고 주고 받는 합의가 필요해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서로의 입장과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학령기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내고 손을 맞잡기를 바란다면 저만의 허황된 꿈일까요?